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닌자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체도 알아보고 역사 속에서 실제 활동했던 내역들, 그리고 어떻게 현대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보셔. 기척을 감추고 화려한 인수를 쓰며 순식간에 적을 암살하는 공포의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닌자에 대한 이미지죠. 닌자는 일본의 대표적 문화 컨텐츠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이죠. 나루토, 닌자 거북이와 같은 만화에서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닌자는 단순히 일본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독자적인 서사를 가진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닌자 멋있죠? 그런데 정말 닌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멋있는 이들이었을까요? 닌자는 12에서 14세기인 가마쿠라 시대부터 등장한 첩보원 역할의 조직입니다. 같은 이름으로는 시노비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닌자의 모습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다 엄청난 허구의 이미지를 넣어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닌자가 기록된 대표적 사료로 꼽히는 게 오미오치 시랴쿠인데, 오미오치 시랴쿠를 보면 닌자는 적진에 자유롭게 침입하여 비밀 정보를 캐내 아군에게 보고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군사적 지식이 많은,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첩보원의 기본은 뭘까요? 튀면 안 되고 정체를 숨겨야 하죠. 지붕에 올라가 정보를 훔쳐 듣는다든지 건물에 숨어 상대를 암살하는 모습은 허구적 상상에 가깝습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이미지가 살수로 표현되는 것과는 달리 닌자는 비전투 요원에 더 가까워져 무엇보다 닌자가 높은 인물을 암살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닌자의 역할은 현지인들과 섞여 정보망을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렇다고 전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화려한 닌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주로 적진에 방화를 하거나 식량과 식수에 독을 타는 등 도적 같은 느낌입니다. 닌자들은 보통 시간이 자유롭고 의심받지 않을 만한 상인으로 위장했죠. 물론 무기를 사용해 싸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닌자가 무기를 사용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정체를 지키면 안 되는 닌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었죠. 다만 수리건과 쿠나이는 실제로 닌자들이 지니고 다녔던 무기입니다. 밤에는 정체를 쉽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미디어에서 닌자가 수행을 하거나 속세에 관여하지 않고 고립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 닌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닌자는 주종관계나 이데올로기에 관여하지 않는 중립적인 집단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닌자는 보통 고용해서 사용했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무언가를 지시한다는 개념 때문에 청부 살인과 같은 느낌으로 현대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닌자가 독립적인 중립 집단이었다는 것은 규칙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닌자는 법도를 지키며 의리와 다재다능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전쟁 기술, 병법에 능하면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는 치밀함과 융화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정도이죠. 실제로 닌자들은 얼굴에 보이지 않기 위해 복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키게 될 경우 자결을 했죠. 이는 닌자가 개인이 아닌 일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신분이 들키거나 임무에 실패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유파 전체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닌자들은 독립된 존재인 만큼 본인들만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되었죠. 존인이라는 상위 계급의 닌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참목격에 가깝습니다.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작전을 계획하고 닌자들이 지휘하는 역할을 하죠. 존인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닌자가 가지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신분은 매우 높아 지방령주인 다이묘와 견줄만 할 정도였습니다. 중간 계급은 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전에 직접 투입되며 본인보다 낮은 하급 닌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죠. 개닌이라는 하위 계급의 닌자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닌자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죠. 닌자의 상징인 인술 또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술이 두루마리나 인법서를 통해 전해지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술이 담고 있는 내용은 손자병법 같은 내용이거나 무술 혹은 화기운영법과 같이 지식이 대부분이었죠. 입에서 불이 나가거나 개구리를 소환하는 건 당연히 허구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은 매우 귀합니다. 인술이 담고 있는 지식과 내용은 개인의 특기가 되었고 수요를 불러 일으켰기에 가문 혹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전수되었죠. 그럼 실제로 닌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까요? 실존한 닌자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6세기에서 8세기인 아스카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오토모노 사비토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만 역사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식적인 사례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일본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닌자가 등장한 시기를 1300년대인 남북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항했던 존재들, 지금 닌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대지주들이 고용하면서 닌자들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죠. 이게 지금 학계에서 보는 닌자의 기원입니다. 닌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는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는 혼란했던 만큼 닌자도 많이 고용되었죠. 많은 사무라이들이 불안정한 전국을 틈타 일본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섰고,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정부는 무엇보다 가치 있었죠. 전국시대의 닌자들은 전쟁의 승패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선에서 싸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특기인 야습이나 교란, 기습을 주로 사용했죠. 지금의 특수부대 같은 성격입니다.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닌자들이 활약했지만 에도 막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닌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죠. 평화가 찾아오니 닌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개혁 개방에 바람이 불자 닌자의 자리는 더욱 좁아지죠. 메이지 시대가 도래하고는 닌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남은 닌자들은 경찰관, 예능인과 같은 일반적인 직업으로 변하게 되죠. 닌자와 같은 집단은 한국과 중국 같은 중앙 집권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첩보원, 스파이가 존재는 했지만 집단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죠. 지방 분권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된 특이한 일본의 환경이 닌자라는 특수한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닌자는 전국 시대에나 좀 쓰였던 존재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닌자 이미지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닌자의 허구화는 전국시대가 끝난 에도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일본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도시에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들의 성장으로 에도시대는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성숙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스파이 영화들이 유행을 하죠. 과거 일본에게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닌자는 현대 스파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흥미로운 존재였다는 말이죠. 닌자 문학은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강력한 사회 안정책으로 인해 계급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닌자는 하급 계급이지만 성과를 통해 계급 성장이 가능한 존재였죠. 일본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하급 닌자가 실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에 공감한 것입니다. 이건 일본 성장 만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닌자는 연극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중들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죠. 닌자라는 존재는 여기서 허구성이 더해지며 어느 정도 지금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에도 시대에 형성된 닌자의 모습은 서구권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새롭게 탄생합니다. 서양권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동양의 신비이자 전혀 다른 세계였죠. 서구권에서 일본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의 와페니즈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문화와 닌자 같은 동양의 신비로운 무술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컨텐츠였고,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춘 닌자가 탄생하죠. 자극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하는 만화와 영화, 게임에서 닌자는 정보원의 역할이 아닌 혼자서 수백 수천 명을 상대하는 전투 요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닌자가 사실이든 허구든 문화적인 파워라는 점이죠. 유명한 닌자 유파가 있던 미에현은 닌자 박물관과 여러 역사적 건물을 통해 상당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나오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고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죠. 이건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 왜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이야기나 캐릭터를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것을 말이죠. 현지인 일본에서도 닌자는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사 속에서 혹은 한국만의 색을 가진 문화 컨텐츠를 잘 개발했으면 좋겠네요. 에도 시대 대중들의 희망 속에서 다시 태어나 동양의 환상과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은 닌자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